안녕하세요. 송파다원에서 창덕여고반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김진우 T입니다. 네, 오늘은 창덕여고 내신 특화반 안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여고 특징입니다. 일단 전교생이 굉장히 적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입학생이 194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188명. 좀 학생이 줄었어요. 다행히 많이 줄진 않았는데 그래도 5등급제라서 다행히 9등급제였으면 조금 쉽지 않았겠죠. 5등급제라서 1등급 같은 경우는 10%, 그래서 19명 반올림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2등급은 45명, 누적 64명, 1, 2등급이 6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적 성향이 좀 강한 학교라서 아무래도 국어, 영어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효율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학을 좀 많이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보면은 암기 과목이나 뭐 국어, 영어 하느라 시험이 가까워지면 조금 수학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것도 감안해서 수업이나 교재를 구성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창덕여고가 9월 24일 날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됐고요.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날 중간고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의 제일 늦은 학교고 제일 빠른 학교라서 3주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 자체도 막 차이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창덕여고 같은 경우에 시험이 빠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시간 관리가 좀 안 된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좀 덜 된 아이들도 있었다. 저는 어쨌든 감안하고 시험 대비를 하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덕여고 수학시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연계율이 좀 높습니다. 제가 따로 정형화 시키진 않았지만 창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22문항 기준으로 객관식 16문항, 단답형 4문항, 서술형 2문항 이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좀 형식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따로 정형화 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경향이 좀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 연계가 높다는 게 22문항 기준으로 10문항이 연계되는데 그 중에 교과서 문항이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항 자체가 쉬운 문항은 아닙니다. 교과서라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 못 풀겠어요 이런 아이들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EBS 교재가 연계된다. 창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학기 때 부교재가 올림포스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가 부교재이기 때문에 올림포스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랑 올림포스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 기출 이런 데서도 변별력으로 고난이도 연계 문항이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꼭 한 문항 이상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항도 제가 다 대비를 하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중간 난이도 위주 출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등급 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네, 5등급제긴 해도 전교생이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등급 유지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좀 혼자 대비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변별력이 있는 시험입니다. 킬러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꼭 그 풀이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어쨌든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덕여고 시험 두 번째 특징인데 지금 그림 유형이 많죠. 그림 유형이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변별력 문항을 꼭 한 문제 이상 출제한다. 작년 기준으로 1학기 기말고사 때 뭐 병우회수에서도 그림 문제가 변별력 문제로 출제됐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그림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림이 약간 함수가 좀 험악하게 생기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 유형이 좀 많다. 그리고 쉽지 않은 서술형,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서술형 1번이 변별을 하는 문제였는데 배점이 6점인데 정답이 1점이고 풀이가 5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술형도 대비를 좀 잘 해야 된다. 제가 자꾸 2학기 중간고사를 언급했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학교 선생님 바뀌시면서 학교의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량도 많아졌고 고난이도의 비연계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등급 컷이 20점 차이 나죠, 거의. 2등급 컷도 거의 20점 차이 나고요. 그래서 20점 차이면 한 4-5문제거든요. 22문제 중에 4-5문제면 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좀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표본이 좀 적긴 하지만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수업이나 교재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타임라인인데 보통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월 27일 날 중간고사를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수업이 16회, 그리고 직보 1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1, 3주차 때는 이제 전반적인 개념과 유형 정리 이렇게 진행되고요. 4, 5주차 때는 빈출 유형과 킬러 문항, 집중 공략,
그리고 6, 7주차 교육청 기출, 연계 문항, 이때 고난이도 연계 문항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8주차 때는 교과서 집중 공략, 직보 때는 높은 적중률의 직보 테스트. 제 테스트가 직보 테스트가 특히나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한 5문항 정도 연계가 적중됐다. 그 한 시험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해피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차별 진도표인데 6개 단원 있죠.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특히나 여기서 킬러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원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진행하고요. 다른 단원들은 2개씩 묶어서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소수랑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행해도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진행합니다. 수업을. 자, 그 다음에 1, 3주차 수업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수원을 많이 까먹고 와요. 그래서 좀 리마인드 할 겸 전반적인 개념 설명도 좀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문제 자체가 제가 학교 부교재인 올림포스를 위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 이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문항을 제가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부교재가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항에 대해서는 테스트에서 제가 많이 출제를 한다. 변형을 직접 해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주차입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집중 공략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좀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유형을 집중 공략한다. 그리고 비연계 고난이도. 자, 2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 저도 조금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수업이고요. 그래서 좀 교육청 어려운 4점 수준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진행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5분 정도 타이트하게 아이들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까지 연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 7주차입니다. 고난이도 연계 문항인 교육청 기출을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연계 문항은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을 노린다 그러면 다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이도 연계 문항인 교육청 기출을 위주로 대비하고요. 그리고 출제율이 높은 가장 최근 기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뭐 기출 원본도 진행하고 그리고 변형도 진행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음 마지막 8주차인데 이때는 한 이 정도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고 그리고 7주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했다면 교과서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나올 만한 걸 찝어줍니다. 집중력이 꽤 높은 편인데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교과서 위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제, 변형 문제까지 2번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과제가 부교재로 나갑니다. 부교재 변형 문제로 나가요. 그래서 올림포스에 대한 대비도 학교 프린트라든지 올림포스 이런 것도 다 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하면 거의 한 3회독 정도, 3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테스트인데 16회라 그랬죠. 그래서 전반부 테스트 8회, 후반부 테스트 8회 이렇게 진행되는데 전반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기출 변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후에 쌍둥이 문제, 이게 근데 학교별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출이라서 창덕여고뿐만이 아니라 잠실여고라든지 영파여고라든지 이런 학교까지 제가 다 테스트를 보니까 오답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비슷한 느낌들도 좀 결국에 있기 때문에 오답이 아이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제가 쌍둥이 문제 오답 항상 진행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제가 타이트하게 줍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자체가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범위라서 이렇게 제가 진행한다. 지금 보시면 동북고 문제죠. 왼쪽 문제가 테스트 문제고 오른쪽 문제가 이제 그거에 맞는 오답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 테스트인데 이때는 이제 학교 시험 형식에 맞춰서 한 22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16문항, 그리고 단답형 4문항, 그리고 서술형 2문항, 그리고 시간은 제가 50분을 안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45분에 맞춰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1, 3주차 그리고 이후에도 어려워했던 문항들이 있으면 제가 다 테스트에 직접 집어 넣습니다. 변형해서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될 때까지 계속 어려운 문항을 계속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못 풀었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좀 많이 단단해지는 어려운 문항을 결국에는 풀어내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형식에 맞춰서 OMR까지 서술형까지 다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랑 수업했던 학생들 3월 달부터
학교별반이기 때문에 3월달부터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같이 들었던 학생인데 2학기 중간고사 때 108등이었다가 19등까지 한 번에 많이 퀀텀 점프를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좀 점수가 낮았어요. 테스트에 비해서. 근데 테스트는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좀 등락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피드백을 할 때 그런 점을 제가 많이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서 시험 기간에는 저희가 월금 수업이었는데 월화수목금 다 클리닉을 참여할 정도로 정말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으쌰으쌰 해줘야지 저도 으쌰으쌰 같이 또 힘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밟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학습으로 중간 난이도를 대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점수가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점을 많이 올려준 케이스라서, 근데 이제 또 다행히도 이 시험 때 대박이 터져가지고 1등급까지 한 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통합 2등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정말 잘해옵니다. 그래서 선행을 거의 안 했었어요.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겨울방학 끝나고 만났을 때 3월 초였는데 공수1만 좀 많이 한 3번 정도 했다 들었고, 공수2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학기가 공수2 내용이죠. 근데도 1등급을 맞았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 숙제를 정말 잘해옵니다.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이 좀 안 해오면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이 안 해온다? 그러면 조금 숙제를 줄이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신뢰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도 당연히 많이 참여해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는 잘 맞췄는데 고난이도를 좀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고난이도 문항을 조금 혼자 풀게끔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막 1시간씩 고민하고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처음엔 당연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걸 이제 조금 쾌감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푸는 그런 습관이 잘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13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그 시험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 수업 특징인데 보습학원과 단과학원의 가장 큰 차이가, 보습학원은 아무래도 정해진 프로그램에 정해진 교재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단과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다 직접 수업이나 교재나 이런 걸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교재를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트렌드나 뭐 난이도 이런 거 다 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스트 문항 같은 경우를 많이 변형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숫자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구조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항상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동역을 그림 문제가 많다고 했죠. 저는 그림 문제가 나오면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풀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아이들이 왜 이 삼각형이 여기 있고 원이 왜 여기 있고 선이 왜 여기 그려져 있고 어디다 보조선을 그어야 되고 이런 걸 좀 잘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수업 자체는 어쨌든 학생이 주인공인 수업이다. 아이들이 잘 이해할 정도로, 제가 아무리 멋있게 풀어도 아이들이 실전에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주인공인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항상 이렇게 과제 완성도, 뭐 과제 오답률, 테스트 점수 이런 식으로 다 제가 기록을 합니다. 매 수업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전달사항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길게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도 드리니까 어머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내신 특화반, 창동여고반, 수토반 수업 안내입니다. 6시, 10시에 수요일,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그리고 창동여고 내신 대비만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은 없다. 창동여고만을 위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범위나 뭐 일정, 뭐 수련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제가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즐거운 수업입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데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좀 강제적인 분위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마냥 즐겁진 않습니다. 할 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별 수준별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등급이 목표라면 2등급에 맞게끔, 1등급이 목표라면 1등급에 맞게끔 다 수업이 진행되니까 어머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맛보기 수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등급과 특강을 보시면 되는데 2월 23일 날 월요일 날 개강하고요. 그리고 3월 2일 날 또 월요일 날 2시, 5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2회 진행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는 제가 이제 2회니까 한 번은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출제를 할 거고요. 좀 어렵게. 그리고 한 번은 평소 난이도, 창덕여고의 평소 난이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시험에 맞게끔 예상 등급컷 제공하고 우리 풀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생별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거 잘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줄 예정이니까 한 번쯤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덕여고 내신 시간표 예시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시, 5시 토요일 날 항상 진행하니까 꼭 클리닉도 제가 어쨌든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과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더라도 클리닉을 잘 참여하면 제가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잘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